우리는 가족끼리 다녀올 테니 너는 걔 밥 잘 챙겨주고 걔랑 같이 집이나 잘 봐. 시댁 식구들이 딸만 빼고 스페인 여행을 가면서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한미라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5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기름 냄새 난다며 코를 막던 시어머니, 분식집, 딸 주제라고 무시하던 시누이, 딸을 불량품이라 부르던 사위까지. 하지만 한미라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을 개 취급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었죠. 공항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절대 못 할 거예요. 망원동에서 분식집만 한다고 무시했던 한미란,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미라는 망원동에서 23년째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란이네 떡볶이라는 간판을 단 이 가게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에요. 새벽 5시에 문을 열어 밤 10시까지 장사를 하는 한미라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식집 아줌마였죠.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배어나왔고 손에는 화상 자국이 가득했으며 허리는 늘 아팠지만 그녀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홀로 딸을 키우며 가게를 지켜왔거든요. 그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32살 윤서아,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착하고 순한 딸이었어요. 한미라는 딸이 교사가 된 날 주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분식집 딸이 선생님이 되다니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5년 전 서아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한미라는 기뻤습니다. 사위 오태양은 중견 건설사 태광건설 영업이팀 과장이었고 겉으로 보기엔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첫 만남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한미란의 분식집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 백설아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더니 명품 핸드백을 꼭 껴안으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 여기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제 샤넬백에 냄새 배면 큰일이에요. 한미라는 그냥 웃으며 네, 그러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시누이 오태이도 한미란의 낡은 앞치마를 훑어보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우리 서아 언니가 여기서 자라서 그런지 좀 소박하긴 하죠? 뭐, 분식집 딸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한미라는 그때도 참았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결혼 준비 과정은 한미란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혼수 준비를 할 때였어요. 한미라는 딸을 위해 정성껏 이불과 가전제품, 가구들을 준비했습니다. 분식집에서 번 돈을 아껴 모은 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 백설아는 혼수품을 보더니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예요? 분식집에서 장사하시면서 번 돈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백설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우리 태양이가 건설회사 과장인 거 아시죠? 격이 안 맞잖아요. 친정에서 이 정도밖에 못 해주면 나중에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서아가 옆에서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엄마가 정성껏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백설아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죠. 에휴, 역시 분식집 딸이라 그런지 모르는구나. 품격이라는 게 있어야지. 한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미라는 딸 결혼식이라 평소 입던 옷보다 조금 나은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하지만 백설아는 한미란을 보자마자 친구들에게 수군거렸죠.
저분이 사돈이에요. 망원동에서 분식집 하신대요. 친구들이 한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결혼 후 서하는 시댁 근처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어요. 한미란은 자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하야, 괜찮아? 시댁에서 잘 지내? 딸은 항상 네, 엄마.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백설아가 서아를 데리고 분식집에 찾아왔습니다. 백설아는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이 냄새. 서아야, 너 여기서 자랐다니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 살았어. 뒤따라 들어온 신우이 오태이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언니, 우리 엄마 속옷이랑 양말 좀 빨아줘. 나는 바빠서 못하겠어.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날 이후로도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백설아는 한미란을 보면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사돈 어른 미안한데 기름 냄새가 너무 나서요. 환기 좀 시켜야겠어요. 제 명품 옷에 냄새 배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명품 핸드백을 꼭 껴안고 멀찍이 떨어져 앉았죠. 2년쯤 지났을 때 서아한테서 심각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임신이 잘 안 돼. 병원에 갔는데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대. 한미라는 전화기를 꽉 쥐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서아야. 아기는 때가 되면 오는 거야. 위로의 말을 했지만 한미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설아가 서아에게 말했다더군요. 돈도 없고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이혼이나 해. 한미라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참아줘. 시댁에서 더 혼날 것 같아. 한미라는 또다시 참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어요. 한미라는 어느 날 딸의 가방에서 우울증 약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서아가 한미란의 집에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던 중 서아가 화장실에 갔을 때 한미라는 딸의 가방이 열린 걸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하얀 약봉지가 보였어요. 한미라는 조심스럽게 약봉지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치료제였죠. 한미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서아가 엄마의 손에 든 약봉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건... 한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아야, 이게 뭐니? 우울증 약?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한미라는 알았습니다. 딸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요. 그날 밤 한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5년간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명절 때마다 무시당하던 딸의 모습, 시댁 식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딸의 뒷모습, 엄마한테 전화할 때마다 힘없던 목소리. 한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새벽 4시 서아한테서 울먹이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저 어떡하죠?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미라는 잠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댔어요. 무슨 일이야, 서아야? 무슨 일 있어?
서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오늘 새벽 비행기로 스페인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저만 빼고 가요. 오빠랑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셋이서만. 한미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오빤 출장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짐 싸는 소리에 깨어보니 시어머니랑 시누이까지 있더라고요. 한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뭐래? 어디 간다고? 서아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스페인 10일 여행이래요. 근데 전 집에서 개밥 챙기고 청소하래요. 한미란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아가 계속 말했어요. 오빠가 카톡 보냈는데. 잠시 후 한미란의 핸드폰으로 카톡 캡처 사진이 날아왔습니다. 한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어봤어요. 오태양이 서아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오붓하게 다녀올 테니 너는 걔 밥 잘 챙겨주고 걔랑 같이 집이나 잘 봐. 청소 깨끗이 해놓고 우리 돌아올 때까지 집 난장판 만들지 마. 한미라는 그 문자를 3번도 넘게 읽고 또 읽었습니다. 걔라고요? 내 딸을 개 취급한다고요? 한미란의 손이 부르르 떨렸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순간 지난 5년간 시댁 식구들에게 당했던 모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한미란의 옷을 보며 코를 막던 모습, 명절 때마다 기름 냄새 난다며 창문을 열어젖히던 모습, 서아의 카드를 빼앗아 명품을 사던 백설아, 우울증 약을 먹게 된 딸. 한미라는 부엌으로 걸어가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망원동 골목에서 새벽 배달 트럭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한미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좋아. 내 딸을 개 취급해? 그럼 너희들이 개보다 못한 꼴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한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김 실장, 지난 15년간 한미란의 자산을 관리해 온 오른팔이었어요. 새벽인데도 단 2번의 신호음 만에 전화를 받았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차분하고 낮은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미라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김 실장, 지금 당장 시작해. 오태양이 들고 간 법인카드, 전부 도난 신고 접수하고 사용 정지시켜. 김 실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사위분이 무슨 잘못을? 한미란이 말을 잘랐어요. 아주 큰 잘못을 했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움직여. 그리고 법인카드로 예약한 항공권, 호텔, 보험 전부 계약 해지해. 김 실장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미라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으로 오태양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해시태그는 가족여행, 스페인, 힐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라는 그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자 지난 5년간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분식집에 처음 왔을 때 코를 막던 오태양, 혼수품을 보고 비웃던 백설아, 서아의 카드를 빼앗아 쓰던 오태희, 그리고 우울증 약을 먹게 된 딸의 모습까지. 한미란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 입던 낡은 점퍼를 벗고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모습이 비쳤어요.
분식집 아줌마가 아니라 수백억대 자산을 굴리는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미라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숨지 않아. 오전 10시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은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오태양 일행이 서 있었어요. 오태양은 여권과 신분증을 꺼내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백설아는 명품 핸드백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오태희는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으며 SNS에 업로드하고 있었죠. 며느리 없으니 공기가 많네요. 백설아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태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분식집 냄새 안 나서 좋아요. 체크인 직원이 여권을 받아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오태양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여러 번 확인하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항공권 결제가 전부 보류 상태입니다. 백설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 결제했잖아요. 퍼스트 클래스 3장이라고요. 직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결제 주체인 대한상권개발에서 계약 해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오태양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대한상권개발?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항공권과 여행자 보험 모두 해당 법인 명의로 결제되어 있었고 지금 전부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백설아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돈으로 다시 끊으면 되잖아요. 카드 있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새로 예약하시기에는 항공편이. 오태양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직원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세 분 모두 탑승 불가입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오태양 일행은 공항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백설아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오태희는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오태양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장모님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오태양은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장모님, 이게 무슨 일이? 한미란의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여행이라며. 근데 그 여행비 전부 내 돈이었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항공권도 호텔도 내가 쓰던 법인카드도 전부 내 회사 돈이야. 대한상권개발 망원동과 홍대 일대 상가 건물 7개 동을 소유한 회사. 그게 바로 나야. 오태양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미란이 말을 이었어요. 내가 자랑하던 승진 실적 30억? 그것도 내가 만들어준 거야. 내가 안 보내주면 넌 어디도 못 가. 내 딸을 개 취급한 대가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태양은 핸드폰을 붙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공항 입구 쪽에서 서아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시댁 식구들 앞에 섰습니다. 오태양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서아야, 너 왜 여기? 서아가 서류 봉투를 오태양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사인하세요. 그녀는 시댁 식구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5년 동안 집 지키는 개처럼 살았죠. 근데 개들도 주인 없으면 자유잖아요. 이제 전 자유예요. 서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항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백설아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 전현희. 체크인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6개월 후 망원동 골목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미라는 더 이상 정체를 숨기지 않았어요. 망원동 한 회장으로 불리며 상인들의 존경을 받았고 딸 서아는 책방 카페 세작을 열어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한미란과 서아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사연 맛집이었습니다.